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재생에 대한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친구 모시고 해볼까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용역사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름은 서강준으로 닉네임 서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강준 씨.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5개 정도는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무슨 일 하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내가 질문을 하면 강준님이 한마디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해 좀 세부적인 이야기 편하게 해볼까 해요. 일단 이 서강준님 도시재생 사업한다고 해서 회사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구구절절하지 말고 그냥 한두 줄로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이제 제안서 작성을 시작으로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작업과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제안서가 뭐죠? 일단 이제 용역사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시나 아니면 좀 더 이제 공사 이런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기업에서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발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것을 바로 제안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쉽게 갑시다. 쉽게 가자고. 우리 쉽게 갑시다. 일단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모두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은 거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 자체가 도시재생이란 뭘까?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낙후된 이제 도시들을 네. 좀 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다시금 이제 회복시키는 사업이 이제 주 목적인 사업입니다. 아, 그 조경 쪽이 되게 넓은 범위다, 넓은 분야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도시재생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도시재생은 아시다시피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아이디어를 그 사업에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적이고 능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서 저는 그 점이 매력적이어서 이제 도시재생에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아, 지금 근데 느낌이 약간 면접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올곧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해온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바로 의심이 나온 드는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좀 내 아이디어, 내 역량을 더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분야 같아서 정하게 됐다. 이런 정도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네, 그쵸.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았구나 싶은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현실은?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는 뭐 대체로 이런 본인의 이제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중요하게 이제 잘 적용되긴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 내가 이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고 싶은데 그 논리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으로든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설득이 힘들었다. 네,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정원을 하나 조성하더라도 그 정원을 왜 조성한지에 대한 이유부터가 이미 확보가 돼야 되고 이제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인력을 얼마나 쓸 거고 이제 그런 예산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구체적인 예시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쉽게 생각하자면 이제 뭐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성 축제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네. 축제 형태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충분히 자기만의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녹일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혹시 어떤 걸 그럼 내셨어요? 아이디어 어떤 축제였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로윈? 아니면 뭐 이제 아니요. 이제 저는 조경이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워크숍을 이제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디자인 워크숍을 하자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셨을 때 어떤 뭐 설득이나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결국에 이 사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돼 C를 설득한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디자인 워크숍을 왜 진행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디자인 워크숍을 실행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제가 찾아서 이제 보여드린 과정이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죠. 결국엔 누군가를 설득시켜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 시 관계자, 그러니까 네네. 공무원을 설득하시는 네, 건. 그쵸.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 사업비 전체가 세금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집행에 대한 그런 투명성 혹은 목적성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득과 함께 이제 주민들도 이런 저희가 뭐 디자인 워크숍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이런 과정인지 모르셔서 이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민분들에 대한 참여 동료도 좀 상당수 제 주된 업무이자 많은 힘듦이 있었던 업무 중 하나였죠. 그러셨겠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 도중에 뭐 3D로 모델링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한테 예시 사진 보내준 것 중에 뭐 CAD 화면 보내준 것도 있더라고요.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런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조경 디자인 업체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용역 발주를 내거나 아니면 수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업체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팀의 조경 담당이 혼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신 회사에서 조경 쪽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신가요? 네, 거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 계획이랑 컨설팅 업무가 주 업무다 보니까 이제 인문사회 계열 쪽 분들이 좀 많으시고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부에 이제 건축이나 뭐 혹은 조경, 뭐 이제 토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게나마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인문 계열 쪽.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원가 계산이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 혹은 아니면 타당성 조사 등 그런 연구 용역을 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경학과 사람이 도시재생 쪽으로 간다 했을 때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힘들다 생각보다? 일단은 이제 조경이라는 직종 자체가 이제 나라에서 국토개발 관련 직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메리트가 있긴 하고 꼭 필요한 그쪽 분야에서 네, 그쵸. 일단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은 그 수요는 그러니까 꼭 필요하긴 한데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쉽나요? 조경 쪽에서 이쪽 분야를 하려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일단은 이제 조경 분야가 타 뭐 건축, 토목 혹은 뭐 인문 계열에 비해서 그 수가 이제 절대치가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씩 회사 문을 두드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시재생을 하기가 용이하다. 어떤 거를 준비해야지 도시재생 회사에 들어가기 좀 쉬운지, 좀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그에 대한 제한 요건은 솔직히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거의 경력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나 혹은 저희 같은 이제 연구 용역 회사에서 약 한 1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시고 이제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컨설팅 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학원을 가시는 걸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시재생과가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분야의 대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향상시키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각 그런 지역권별로 이제 대학원을 하나씩 설정해서 해당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이제 준비해서 현재에도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LH나 이런 데 목표를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나중을 봤을 때 좋을 수 있겠네요. LH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네, 이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좀 더 광역적인 틀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 지식 등 좀 더 조경이나 뭐 혹은 기타 타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더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추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면 그러면 후배들한테 조경학과 후배들에게 네. 추천을 하겠다 안 하겠다 OX로 대답해 주신다면 추천을 한다. 답- 일단 X긴 한데요. 아, 그 그럼, X라는 네. 이유가 예, 잠깐만요.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요. 다음 질문은요. 아니요. 네,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후배가 찾았는데 저 도시재생 할까요? X. 이유가 뭐예요? 일단 그 도시재생 사업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몰라서 사람들이 되게 모호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려진 정보가 없어서 사람들이 쉽게 좀 이제 생각을 접근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절대로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많은 개인적인 능력도 요구되고 그에 관련된 대인관계 소통 능력 등 되게 좀 다양한 능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신 데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하시고 오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분야가 나눠져 있고 전문성이 엄청나게 요구되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다양하게 여러 일을 접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낮지만 거기서 이제 낮은 만큼 맡아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좀 그런 고충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만큼 분야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하나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 대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들과는 많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랑 실무에서 쓴 부분의 그런 괴리는 좀 많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굳이 뭐 이 부분이 제일 말도 안 되는 거를 배웠다. 현실은 안 이러는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 정도까지 아니고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시는 교육 과정이 기본적인 지식이 되다 보니까 그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쌓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그냥 도시재생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냥 한 번쯤은 직접 몸으로 체감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네가 해보면 안다 이놈아. 이런 말씀이시구나. 물론은 그 공모전이나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인턴이 아마 가장 좋을까요? 어떤 경험을 해본다면 어떤 경험을? 이제 매년 LH에서 도시재생 관련 인턴을 네. 좀 더 다량의 인턴을 계속 지속적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은 도전하셔서 이런 도시재생 뭐 지원센터, 현장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좀 더 그런 고민이 좀 더 확연해지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괜찮다. 혹은 이럴 때는 나도 좀 그냥 뿌듯하다, 할만하다 싶은 데가 있습니까? 본인이 뭔가를 기획하거나 혹은 이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으시고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잘 적응하시고 또 일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이 결국에 이제 그 직무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
사업이 다 끝났을 때 그때 그 그런 주민들의 격려랑 뭐 인정 같은 그런 부분이 일에 대한 보람으로 많이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